수도 공급이 몇 시간이나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중단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이프는 마르고 상점은 비어 있으며 당신과 실제 위험 사이에 놓인 유일한 것은 지하실에 보관해 둔 것뿐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나요? 그렇다면 아르 계곡은 안 최근 몇 년간의 가뭄이 심했던 여름, 그리고 독일 도시들의 붕괴해가는 인프라에 대한 보고를 기억하십시오. 물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수도 꼭지가 갑자기 멈췄을 때를 대비해 계획을 세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기술자들이 수세기 동안 알고 있었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계속 신경 쓰지 않아도 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2유로로 만드는 자동급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완성했고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적절한 응용 물리학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고 가족의 안전을 원하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러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정리하여 왜 이 시스템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은 항상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여전히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물, 저수조, 빗물통이 있었습니다. 중앙 공급이 중단되어도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의존적입니다. 정전, 파이프 파열, 극한의 기상현상 하나면 우리는 빈손으로 남겨집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 아닐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당신이 그에 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시스템은 문명 자체만큼 오래되었지만 현대인들이 거의 잊어버린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 물관리, Pass Water Management라고 불립니다. 이는 끊임없이 개입할 필요 없이 엄떠 머일러의 진공과 안마정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취번 정정 물관리. 우리는 수동적 물관리에 보고 나무리고 저에는 부무파게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만정한 서일보 있었습니다. 발푸복에 투리들입니다. 자연적인 과정을 이용해 물을 수집하고 저장하며 자동으로 다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펌프도 없고 전기도 없으며 복잡한 기술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작동하는 단순한 물리법칙일 뿐입니다. 고대 로마의 기술자들은 이를 이용해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사막의 민족들은 이를 사용해 가장 척박한 지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가족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시스템은 고장날 부품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단순합니다. 당신이 만들게 될 시스템은 지능적이고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4가지 기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품 중 어느 것도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철물점에서 찾거나 중고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는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실제 구현에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당신의 몸은 60% 이상이 물입니다. 음식 없이는 몇 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며칠밖에 못 버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생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위생, 요리, 원예, 그리고 품격 있는 인간의 삶을 만드는 모든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법을 이해한 사람들은 항상 살아남고 번영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번화한 도시를 건설한 페트라의 나바테아인들부터 정교한 관계 시스템을 통해 수천 년 동안 기능해온 동남아시아의 계단식론에 이르기까지 지식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현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스템을 스스로 채워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며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자동급수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이용 가능한 자연 수원을 사용합니다. 가장 명백한 수원은 비이지만 건조한 시기에도 공기 중에는 습기, 이슬, 응결의 형태로 물이 존재합니다. 기술은 당신이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물을 포착하고 유도하며 저장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낮과 밤, 여름과 겨울 내내 당신을 위해 작동합니다. 수동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정 구역에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을 잡아내는 커다란 깔때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깔때기는 물을 단순히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하여 오물을 걸러내고 수질을 유지하면서 용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연통관의 원리, 나는 단순한 물리적 원리를 통해 두 번째 용기와 연결됩니다. 첫 번째 용기가 가득 차면 물은 자동으로 두 번째 용기로 흐릅니다. 두 번째 용기에서 물을 사용하면 첫 번째 용기에 물이 남아있는 한 자동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단순하고 견고하며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론적인 아이디어와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의 차이는 구현의 정밀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필요한 재료, 주의할 점, 피해야 할 실수를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뉩니다. 많은 사람이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하지만 사소한 세부 사항에서 실패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수집구역입니다. 이것은 비를 받아내는 표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당신의 지붕입니다. 독일의 평균적인 단독주택은 지붕 면적이 약 100m 스퀘어입니다. 연간 평당 700리터의 평균 강우량을 고려하면 지붕에 잠재적으로 7,000리터의 물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공짜로 내리는 7,000리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물을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것이지만 시작하기 위해 지붕 전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구역, 정원 창고, 차고, 현관 지붕만으로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표면이 깨끗하고 독성 물질이 없어야 하며 물을 돌릴 방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빗물 바줄론다치가 당신은 당신의 지붕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붕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물을 하수구로 보내는 대신 수집 용기로 유도하십시오. 이는 철물점에서 5to 10유로에 살 수 있는 단순한 빗물 수집기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선움통에 설치하는 작은 장치입니다. 물이 오면
열려서 용기로 연결된 호스로 물을 보내는 덮개가 있습니다. 용기가 가득 차면 덮개가 자동으로 닫히고 물은 하수구로 흘러갑니다. 독창적으로 단순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합니다. 이제 필터 차례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뭇잎, 잔가지, 새 배설물, 먼지,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과 없이 용기에 넣으면 곧 사용할 수 없는 악취나는 액체가 될 것입니다. 필터는 수집 용기 입구에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비싼 하이테크 필터는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채면 충분합니다. 요리할 때 쓰는 미세한 스테인리스 스틸 채나 철물점에서 파는 방충망 조각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용기 입구에 팽팽하게 펴거나 오래된 양동이로 작은 필터 챔버를 만드십시오. 물이 채를 통과하면서 거친 입자들은 걸러지고 깨끗한 물은 용기로 흐릅니다. 한 달에 한 번 채를 청소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시스템의 심장인 저장 용기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은 중고 IBC 탱크입니다. 공사 현장이나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플라스틱 컨테이너입니다. 1000리터를 담을 수 있으며 중고 가격은 보통 30토 50유로 사이입니다. 온라인 중고장터나 재활용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독성 물질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은 기호로 알아볼 수 있는 식품용 용기가 가장 좋습니다. IBC를 찾을 수 없거나 공간이 좁다면 10토 20유로에 구할 수 있는 작은 빗물통 여러 개도 괜찮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용기가 튼튼하고 조류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며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모기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뚜껑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의 위치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호스를 덜 사용하도록 선홈통에 최대한 가깝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높이입니다. 용기가 받침대나 콘크리트 블럭 위에 높게 설치되면 자동으로 수압이 생깁니다. 높이 1m당 약 0.1바의 압력이 생깁니다.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호스를 통해 물을 보내거나 물뿌리개를 채우거나 두 번째 시스템에 공급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용기가 지면에서 1m 위에 있다면 펌프나 전기 없이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압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해 작동하는 물리학입니다. 이제 연통관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자동 급수 요소입니다. 메인 용기를 실제로 물을 사용하는 곳에 둔 두 번째 작은 용기와 연결합니다. 정원, 온실, 테라스 옆 등의 말입니다. 연결은 메인 용기 바닥에 연결하여 두 번째 용기로 이어지는 단순한 호스로 이루어집니다. 두 용기 모두 동일한 높이의 오버플로우 밸브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자동으로 동일한 높이로 조절됩니다. 두 번째 용기에서 물을 빼면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기술 없이 중력과 물리학만으로 두 용기가 다시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메인 용기에서 물이 즉시 흐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정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매번 메인 용기까지 걸어가는 대신 정원에 직접 설치되어 자동으로 다시 채워지는 약 100리터짜리 작은 용기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수도꼭지를 열어 물뿌리개를 채우기만 하면 되고 시스템은 스스로 조절됩니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직접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긴 비가 내리면 메인 용기가 다시 채워지고 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수집, 여과, 저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진정으로 견고한 시스템에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중복성, 넘침 방지,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은 진정한 보안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몇 주 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얼어붙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오버플로우부터 시작해 봅시다. 용기가 가득 찼는데 비가 계속 내리면 물이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용기가 넘치고 주변에 물이 고여 습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해결책은 오버플로우 파이프입니다. 용기의 상단 테두리 바로 아래에 설치하는 간단한 파이프입니다. 물이 이 높이에 도달하면 파이프를 통해 용기 밖으로 정원이나 배수로 또는 필요한 경우 하수구로 흘러나갑니다. 파이프는 폭우 때 막히지 않도록 입입 호스보다 직경이 커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용기가 가득 찼음을 알려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중복성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 하나는 좋고 둘은 더 좋으며 셋은 최적입니다. 여러 용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첫 번째 용기가 넘치면 두 번째로, 두 번째가 넘치면 세 번째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대하고 비싼 탱크 없이도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이 생깁니다. 한 용기에 누수가 생기거나 청소가 필요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용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 대비해서 중복성은 전부입니다. 백업 없는 시스템은 약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동절기 대비입니다. 독일에는 서리가 내립니다. 물은 얼면 팽창합니다. 용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완전히 얼어버리면 터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겨울에는 항상 용기에 약간의 공기를 남겨두십시오. 최대 90%까지만 채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음이 팽창할 공간이 생깁니다. 더 좋은 방법은 용기를 단열하는 것입니다. 낡은 담요, 스티로폼판 또는 뽁뽁이로 감싸는 것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와 사용할 수 있는 물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지역에 산다면 용기 중 하나를 지하실이나 보호된 구역에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곳은 더 따뜻해서 한겨울에도 액체 상태의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장기간 저장된 물의 수질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변할 수 있고 조류가 자라거나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세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첫째, 빛을 차단하십시오. 빛은 조류 성장을 촉진합니다. 용기는 불투명하거나 최소한 덮여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유기물을 차단하십시오. 입구의 필터가 1차 방어선이지만 나뭇잎이나 곤충이 물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셋째, 움직임이나 통기입니다. 움직이는 물은 고인물보다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가끔 물을 빼서 쓰고 비를 통해 다시 채워지면 자연스러운 순환이 일어납니다. 만약 몇 달 동안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드문 일이겠지만 가볍게 저어주거나 일부를 빼내고 새 물로 교체해 주십시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물을 영구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물 보존에 사용되어 온 소량의 천연은 용액이나 용기 안에 구리동전을 넣어두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구리는 천연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그릇으로 구리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단지 예뻐서가 아니라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물점에서 구한 단순한 구리판을 물속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제 확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보여드린 기본 시스템은 중고자재를 활용하고 영리하게 쇼핑한다면 정말 약 12유로밖에 들지 않습니다. 선움 통영 빗물 수집기가 5유로, 채가 2유로, 호스 몇 미터가 3유로입니다. 작은 부품들에 2유로가 듭니다. 용기를 무료로 얻거나 오래된 것을 찾아낸다면 이 가격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론 투자하여 시스템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 용기, 비상용 소형 수동 펌프, 더 나은 수질을 위한 간단한 모래 자갈 필터, 용기가 비었을 때를 알려주는 플로트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버전에서도 작동합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물 저장뿐만 아니라 식량 확보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과 정원은 함께 갑니다. 자동급수 관계 시스템을 사용하면 물뿌리개를 계속 들고 다니지 않아도 당신을 먹여 살리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틀밭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철물점에서 몇 유로면 살 수 있는 구멍 뚫린 호스로 간단한 점적 관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 호스들을 자동으로 다시 채워지는 보조 물용기에 연결합니다. 일단 설정하면 당신의 정원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물을 줍니다. 당신은 가끔 확인만 하고 수확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자급자족의 미래입니다. 지능적으로 작동하고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삶의 질을 과소평가합니다. 이것은 단지 위기나 비상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정원 관리를 위해 비싼 수돗물 요금을 다시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위 속에서 무거운 물통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주말에 집을 비웠을 때 식물들이 목말라 죽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관리해 주므로 당신은 시간을 얻고 돈을 절약하며 다른 정원들이 말라가는 가뭄의 시기에도 당신의 정원은 푸르게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위생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공급이 끊기면 변기물을 내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각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물 시스템을 통해 중수, 빗물 탱크의 수준은 아닐지입니다. 빗물 탱크의 물이 식수 수준은 아닐지만입니다. 당신의 물탱크의 물이 식수 수준은 무디게 연세오 맙됩니다. 댕싱의 묻정들을 도고 깊여 불롱 공급하였습니다. 시스템이 통해 중수, 비상시에 변기용, 청소용, 세탁용으로는 충분히 깨끗합니다. 당신은 배관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제가 숨기고 싶지 않은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응결 컨던세이션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공기 중에는 물이 있습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이 습기가 응결됩니다. 이 효과를 이용해 추가적인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조한 시기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간단한 응결 트랩은 지면 위에 약간 대각선으로 팽팽하게 친 타프나 비닐로 구성됩니다. 밤에 표면이 냉각되면 이슬이 맺히고 물이 경사를 따라 수집 용기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이 많은 양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룻밤에 0.5치 1리터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상 상황에서는 이것이 결정적일 수 있으며 수집 방법만 안다면 물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오래된 기술은 안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안 지역이나 아침 안개가 잦은 지역에서는 간단한 안개 포진망을 사용하여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개방울을 잡아 용기로 유도하는 미세한 직물로 만든 그물입니다. 이 기술은 칠레와 페루의 사막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마을 전체에 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안개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 특히 계곡이나 수역 근처에서는 보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모든 수원에서 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핵심과 이 모든 요소의 합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여러 수원, 주로 비 그리고 응결과 어쩌면 안개까지 보충된 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용기라는 넉넉한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 곳으로 물을 가져다주는 자동 급수 분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질을 보장하는 필터와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한 구성 요소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중복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안을 제공하는 완전한 자율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당신의 인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자신이 취약하다는 느낌, 시스템 실패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하루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물이 있고 비축분이 있으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내면의 평화를 주고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정신 상태는 물리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공포는 마비시키지만 준비는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자 예방책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이상이 되었다고요.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고 자원에 대한 인식이며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용기가 채워지는 것을 볼 때, 이물로 정원에 물을 주고 채소를 수확할 때, 당신이 외부 시스템에 덜 의존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과 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보안이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네트워크화되고 기술과 인프라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동시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팬데믹, 물류 붕괴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시스템은 긴 의존의 사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합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이며 짧고 견고한 자신만의 시스템, 자신만의 사슬을 구축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물 시스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바로 분산형 회복력, 철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는 거대한 중앙 시스템에 의존하는 짐이다. 당신에게 공급하는 당신만의 작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잘 작동하기를 바라는 대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안전을 만드는 능동적인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식량, 보안, 공동체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돌봐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을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을 어디에서나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규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인의 평균 물 사용량은 하루 약 120리터입니다. 대부분은 변기물 내리기, 샤워, 세탁에 쓰입니다. 식수와 요리용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소비를 줄인다면 하루 20지 30리터로 버틸 수 있습니다. 식수와 요리용 10리터, 위생용 10지 20리터입니다. 1000리터 용기 하나면 이 소비율로 30일 이상의 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약 7치 8일분입니다. 이런 용기가 3개 있다면 3주에서 한 달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완충장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스템은 비가 내리는 즉시 이 기간 동안 다시 채워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독일 평균적으로 약 사흘에 한 번꼴로 비가 옵니다. 긴 가뭄 기간이라도 결국 비는 옵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물을 수집합니다. 그것이 결국 바닥나고 마는 수동적인 비축과 스스로 재생되는 능동적인 시스템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처리 없이는 최고 품질의 식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빗물은 비교적 깨끗하지만 멸균 상태는 아닙니다. 음용 목적으로는 물을 끓이거나 추가 필터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테리아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20to 50유로 정도의 간단한 세라믹 필터나 활성탄 필터가 있습니다. 또는 그냥 물을 5분 동안 끓이기만 해도 안전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과학기술이 아닙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영원한 가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용기는 결국 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강수량이 있는 온대 기후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건조했던 해에도 정기적인 강우는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헐리우드식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극한의 가뭄이 온다 해도 시스템이 없는 이웃들보다는 당신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완벽이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무장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이며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단계적으로 확장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개선, 연결하는 모든 추가 용기, 추가하는 모든 기술이 당신을 조금 더 회복력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시스템이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달 동안 오직 수집된 빗물만으로 생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용도로도 수돗물을 쓰지 않았고 식수조차 최소화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총 3,000리터 용량의 IBC 탱크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가장 건조한 시기 중 하나인 7월이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비량을 기록했습니다. 샤워에 5리터, 변기 한 번 내리는데 2리터, 설거지에 3리터, 정원에 20리터를 썼습니다. 총 하루 약 50리터를 사용했습니다. 2주 후에 저는 700리터를 썼고 여전히 절반 이상의 비축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뇌우가 왔고 하룻밤 사이에 용기들이 500리터나 다시 채워졌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저는 여전히 2,000리터 이상의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분명했습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진지하게 임했을 때 작동하는 실천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사용하는 물 1리터, 1리터를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집되고 저장되고 관리된 것임을 알 때 당신은 물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자원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 시스템을 넘어서는 교훈입니다. 책임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우리를 살게 하는 것들에 대한 존중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 더 큰 틀에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본 시스템의 12유로, 여러 개의 용기, 좋은 필터 및 모든 추가 품목을 갖춘 정말 견고한 설비에 200유로를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수십 년 동안의 안전을 얻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관리만 잘하면 20년, 30년 동안 지속됩니다. 오르는 수돗물 가격으로부터의 독립을 얻습니다. 당신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정원을 운영할 기회를 얻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보험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여기 당신은 매일 사용할 수 있고 비상시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경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정원의 빗물을 사용하면 수돗물을 절약하게 됩니다. 지역과 소비량에 따라 연간 100도 200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유로를 투자했더라도 시스템은 1도 2년 안에 본전을 뽑게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물은 공짜입니다. 20년 동안 수천 유로를 절약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생태학적으로 현명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타인에게도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수도 공급이 끊기면 이웃들은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안전뿐만 아니라 지위도 부여합니다. 당신은 도울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실제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 가족, 가까운 친구들과는 지식을 공유하고 어쩌면 더 큰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동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지식적인 면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몫을 돌보지만 서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커뮤니티 차원의 진정한 회복력입니다. 모두가 벙커에 앉아 종말을 기다리는 프레퍼들의 클리셰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삶을 개선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준비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생태학적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빗물을 사용하면 지자체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당신이 잡은 물은 하수구로 흘러가서 처리되고 재가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수 처리장의 부하를 줄이며 수자원을 보존합니다. 동시에 폭우가 내릴 때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하수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홍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완충장치입니다. 당신을 위해 완충하고 환경을 위해 완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당신이 시스템에서 물 1리터를 사용할 때마다 그것은 완전한 의존에 대항하는 조용한 저항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소비하는 대신 스스로 행동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이 작지만 근본적인 영역에서만큼은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쥐는 것입니다.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 하는 일은 적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업, 서비스 제공자, 국가에 외주를 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찾는 모든 자율성의 조각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구현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 테니 실제로 해보십시오. 1단계, 상황을 분석하십시오. 지붕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용기를 둘 공간은요? 현실적으로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적어보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2단계, 자재를 구하십시오. 중고장터에서 중고 IBC 탱크를 찾아보십시오. 철물점에 가서 빗물 수집기, 호스, 채를 사십시오. 시작하려는 규모에 따라 50to 200유로 정도의 예산을 잡으십시오. 3단계, 선움통에 빗물 수집기를 설치하십시오. 10분 정도 걸리며 드라이버만 있으면 됩니다. 4단계, 용기를 설치하십시오. 이상적으로는 높게, 안정적으로 햇빛을 피해서 두십시오. 5단계, 수집기와 용기를 호스로 연결하십시오. 용기 입구에 채를 설치하십시오. 6단계,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설치하고 원한다면 바닥에 배수탭을 설치하십시오. 7단계, 다음 비를 기다리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십시오. 8단계, 확장하고 최적화하며 배우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복잡함은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대한 이해에서 오며 당신은 이제 그것들을 갖추었습니다. 당신은 물이 어떻게 수집되고 저장되고 분배되는지 이해합니다. 중력, 오버플로우, 여과, 연통관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합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화려한 애니메이션이나 복잡한 도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본질, 아이디어, 원리, 구현에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물보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배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할 것인가? 여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100개의 영상을 보고 1000개의 기사를 읽을 수 있지만 첫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보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변명들을 잘 압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다. 공간이 없다. 할 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활동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저녁에 3시간 동안 TV 볼 시간은 있지만 당신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1시간은 없나요? 최신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돈은 있지만 물 시스템을 위한 12유로는 없나요?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정확히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2개보다 적은 공간이 필요할 뿐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준비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라톤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당장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시작은 해야 합니다. 오늘 혹은 이번 주에요. 첫 번째 용기를 구하십시오. 빗물 수집기를 설치하십시오. 첫 발을 떼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십시오. 1년 후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았을 때 시작한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2023년 여름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수도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염, 가뭄, 낡은 인프라 때문이었죠. 일부 공동체에서는 몇 시간씩 물이 끊겼고 다른 곳에서는 수질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어 물을 끓여 마시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고 패닉 상태에서 몇 시간 만에 매진된 생수병을 샀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비축분이 있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혼란이 가득할 때 그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공포조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났었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위기가 올지 안 올지가 아니라 언제 올지가 문제입니다. 정전, 폭염, 시스템 실패, 팬데믹, 경제 붕괴. 우리는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명이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은 취약합니다. 그것이 꼭 붕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절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물 시스템은 당신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것이 비상시에만 의미가 있는 다른 준비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정전을 대비한 양초는 옷장에 놓여 기다릴 뿐입니다. 비상식량은 지하실에 놓여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물 시스템은 당신이 직접 사용합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세차를 하고 아이들용 풀장을 채웁니다. 그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며 동시에 당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기본 시스템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가장 우아한 확장 중 하나는 다층 필터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이 여러 층의 토양을 통과할 때 정화됩니다. 모래는 입자를 걸러내고 활성탄은 오염물질을 결합하며 자갈은 구조와 흐름을 제공합니다. 당신도 이를 복제할 수 있으며 비용은 20유로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 10리터 이상의 낡은 양동이를 준비하십시오. 바닥에 5추 10개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필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위로 층을 쌓습니다. 먼저 약 5cm 두께의 거친 자갈층을 만듭니다. 이것은 미세한 층들이 구멍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위로 다시 5cm의 미세한 자갈을 쌓고 최소 10cm 이상의 두께로 모래층을 얹습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세척된 규사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윗부분에 완벽을 기하고 싶다면 3추 5cm의 활성탄 층을 올리십시오. 수족관 용품점이나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탄은 유기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물의 맛과 냄새를 개선합니다. 이 양동이를 물용기 위나 입구에 설치하십시오. 물이 이 층들을 통과하며 떨어지면서 기계적, 화학적으로 정화됩니다. 흐름은 느리지만 그것이 의도된 것입니다. 느린 여과가 효과적인 여과입니다. 이러한 필터는 층을 교체하기 전까지 수천 리터의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또한 간단합니다. 층을 꺼내 모래를 싣고 활성탄을 교체한 뒤 다시 쌓으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규모 확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000리터짜리 IBC 탱크 하나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 안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수평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탱크를 설치하는 대신 중간 크기의 탱크 여러 개를 설치하십시오. IBC 탱크 3개면 3000리터, 5개면 5000리터가 됩니다. 나란히 놓거나 공간이 있다면 일렬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단순한 호스로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모든 용기에 자동으로 고르게 분배됩니다. 이것이 연통관의 원리이며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용량뿐만 아니라 유연성에 있습니다. 한 용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멈추지 않고도 시스템에서 해당 용기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기들이 계속 작동하는 동안 개별 용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새 용기를 구하거나 여유가 생길 때마다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경직된 구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성장합니다. 수직 확장도 있습니다. 용기를 위로 쌓으면 높이를 이용해 추가적인 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쪽 용기가 아래쪽 용기에 공급하고 아래쪽 용기 배출구의 압력은 바닥에 혼자 서 있을 때보다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IBC 탱크는 튼튼하지만 위에 가득 찬 두 번째 용기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견고한 프레임, 가급적 금속재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런 프레임은 구매할 수도 있고 솜씨가 좋다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물 1000리터의 무게는 1000kg입니다. 1톤의 용기 자체의 무게까지 더해집니다. 당신의 토대와 구조물은 그 무게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년 전에 만난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브란덴부르크의 한 오래된 농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정원과 비상시뿐만 아니라 모든 용도로 자신의 물 관리를 완전히 자율화했습니다. 그의 집은 수도망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빗물을 수집하고 자신의 우물을 백업으로 사용하며 물을 식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정교한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비용은 3년에 걸쳐 약 5천 유로였습니다. 큰 금액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전의 연간 수도 요금은 800유로가 넘었습니다. 시스템은 6년 만에 본전을 뽑았습니다. 그 후로 그의 물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파이프 하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무도 끌 수 없는 자신만의 물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자신과 가족이 항상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율적인 물 관리가 환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게 시작하고 배우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 길입니다. 이제 유지보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은 관리하는 만큼만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시스템을 올바르게 설정했다면 유지보수가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몇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입구의 필터를 확인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채를 꺼내 헹구고 다시 끼우면 끝입니다. 봄과 가을에 1년에 2번 용기를 점검하십시오. 균열, 누수, 변색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뚜껑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십시오. 침전물이 있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 가급적 봄에 용기 하나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야 합니다. 모든 용기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배수하는 물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정원용이나 길 청소용 등 무엇이든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깨끗한 물로 용기를 헹굽니다.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솔을 가지고 들어가 침전물을 제거하십시오. 화학물질이나 세정제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과 기계적 청소뿐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채우면 또 1년 동안 괜찮습니다. 호스와 연결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꽉 조여져 있나요? 다공성이 생기지는 않았나요? 자외선 조사와 온도 변화는 수년에 걸쳐 고무와 플라스틱을 부서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 호스는 2유로입니다. 터지기 전에 교체하십시오. 그것이 예방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조치가 큰 문제를 막습니다. 겨울에는 말씀드린 대로 서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장기간 떨어지면 외부에 있는 호스를 비우거나 단열해야 합니다. 호스 안의 물은 큰 용기 안보다 더 빨리 옵니다. 얼어붙은 호스는 터질 수 있습니다. 단열은 쉽습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폼파이프는 몇 유로밖에 안 하며 겨울 동안 호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약간의 경사를 두어 호스를 배치하여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용기 자체의 경우 물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다면 봄에 물 없이 지내게 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열을 하십시오. 텐션 벨트나 와이어로 고정한 낡은 담요 덮개만으로도 내부 온도를 몇 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액체 상태와 얼어붙은 상태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윗부분 몇 센티미터가 얼더라도 얼음층 아래에 여전히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고급 기술인 중수, Grey Water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수는 중순 우뜸부뜸무제서 그레이워터 재활용에 넘어겠습니다. 중수는 샤워, 세면대,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변기에서 나오는 흙수만큼 심하게 오염되지는 않았지만 직접 재사용하기에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필터링을 통해 변기나 정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탱크로 유도됩니다. 거기서 모래와 자갈로 만든 다층 필터 같은 간단한 필터를 통과합니다. 정화된 중수는 변기 물을 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선한 물 소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당신의 빗물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모든 수원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 부족 국가에서는 이것이 표준입니다. 호주, 이스라엘,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중수 시스템은 일반적입니다. 독일에서는 물이 무한정 공급된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생각한다면 당신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구현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성을 알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언젠가 중수 재활용이 필요해진다면 당신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깊이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은 수질 관리입니다. 당신의 물이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용도에는 물이 맑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입자가 없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시고 싶다면 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10도 20유로면 살 수 있는 간단한 수질 테스트 키트가 있습니다. 박테리아, pH값, 질산염 같은 가장 흔한 오염물질을 테스트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런 테스트를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이 괜찮다면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장된 물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박테리아입니다. 하지만 박테리아가 자라기 위해서는 열, 영양분, 시간이라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요소 중 두 가지만 제거해도 문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저장소가 이상적입니다. 그늘에 있거나 일부가 묻힌 용기는 더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영양분이 없다는 것은 유기물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필터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비를 통해 다시 채워지면 순환이 일어나 물이 몇 달 동안 고여있지 않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원칙이 당신의 물을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싶다면 특히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중요합니다. 마지막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끓이십시오. 팔팔 끓는 상태로 5분간 두면 모든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을 죽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입증되었으며 안전합니다. 둘째, UV 소독입니다. 30도 50유로면 살 수 있는 작은 배터리 구동 UV펜이 있습니다. 물속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60초 후에 물이 소독됩니다. UV 광선은 미생물의 DNA를 파괴합니다. 화학물질도 없고 맛도 변하지 않으며 그저 깨끗한 물만 남습니다. 식수의 장기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오래된 방법도 있습니다. 식기류가 아니라 콜로이드 실버나 단순히 깨끗한 은화입니다. 은이온은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증조부모님들은 물병에 은화를 넣어두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화학입니다. 연구 결과
은은 실제로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전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900 실버로 된 동전을 물속에 넣어두면 유통기한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필수일까요? 아니요. 추가적인 안전장치일까요? 네.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시스템이 결정적이 되는 다양한 상황들입니다. 시나리오 1. 정전. 정수장의 펌프가 고장나고 파이프가 비어버립니다. 더 이상 수도꼭지에서 수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변기물조차 내릴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용기로 가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옵니다. 마시고, 요리하고, 씻고, 변기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독립적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치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 2. 오염. 사고, 화학물질 유출, 파이프 누수 등으로 갑자기 수돗물이 오염됩니다. 당국은 물을 끓여 마시라는 명령이나 심지어 사용 금지령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공포에 질립니다. 잊지도 않은 생수병을 삽니다. 당신은 그런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물은 지자체 시스템의 일부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수원입니다. 시나리오 3. 가뭄. 여름은 뜨겁고 몇 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물 사용 제한령을 내립니다. 정원에 물주기 금지, 수영장 채우기 금지, 오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비만 허용됩니다. 당신의 이웃들은 정원이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비축분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수집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가 바닥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형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는 결국 오기 마련입니다. 시나리오 4. 장기 위기, 경제 붕괴, 시스템 실패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인프라가 붕괴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작동합니다. 물은 배급제이거나 비싸거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시스템은 유용할 뿐만 아니라 생명선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행동의 자유를 줍니다. 기초적인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재난 판타지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정전은 일어났었고, 오염도 일어났으며, 가뭄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들, 비록 여기서는 이 정도 규모는 아닐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물 시스템은 당신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것이 비상시에만 의미가 있는 다른 준비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정전을 대비한 양초는 옷장에 놓여 기다릴 뿐입니다. 비상식량은 지하실에 놓여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물 시스템은 당신이 직접 사용합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세차를 하고 아이들용 풀장을 채웁니다. 그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며 동시에 당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훈련이나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0리터의 물을 비축해 두고도 비상시에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나누고 다루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요. 1년에 한 번 수돗물 없이 주말을 보내보십시오. 물을 잠그고 오직 당신의 시스템만으로 살아보십시오. 약점이 어디인지, 어디를 더 개선해야 하는지, 물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최선인지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며 의미 있는 준비입니다. 또한 가족을 훈련하십시오. 물이 어디에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상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알 때 당신들은 하나의 단위로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프레퍼의 광기가 아니라 현명한 가계관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스도 밸브가 어디에 있는지, 퓨즈가 어디에 있는지, 비상용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지만 오늘날에는 잊힌 기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자면 저는 이 영상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알게 될 것보다 더 많은 물에 관한 지식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리학을 설명했고 실전법을 보여드렸으며 철학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은 지식을 가졌고 도구를 가졌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 입니다. 저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단순히 소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요.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첫 번째 물 시스템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자결권으로, 독립으로, 안전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취할 마지막 조치는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을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우고 확장하십시오.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합니다. 책임을 지고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정원에 있는 자원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저희를 팔로우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파헤칩니다. 미래를 함께 심어봅시다. 다음 보물도 곧 공개될 것입니다.